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 전기차의 시대에 대비해서 급변하는 시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전기차가 빨라지면서 내연기관차하고 중첩되는 기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하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기차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요, 최근에 전기차가 빨라지면서 산업 생태계에도 급변하고 있는 현상이 몇 가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아이오닉 5가 유럽으로 3,000대 정도를 수출할 예정으로 있었죠. 근데 이미 예약이 10,000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산 공장에서 완성 전기차를 아이오닉 5를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노사 양측에 큰 충돌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부품수의 과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배터리하고 모터를 설치를 하고 모듈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생산 라인에서 내연기관차만큼의 생산 인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연기관차에 10명이 소모가 된다 그러면은 전기차는 6명에서 7명이면 충분히 전기차를 만드는데 지장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노사 양측이 충돌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기존에 10명이 투입되던 라인에서 3명을 빼라고 사측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노조에서는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이죠. 당장 전기차가 생산되면서 예전에 얘기는 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10명에서 3명을 빼야 된다라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생산에 대한, 노조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합의를 통해서 3명에 대한 부분들을 내연기관차적으로 돌리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봤지만은요, 앞으로 지금 기아차 EV6도 그렇고요, 다양한 전기차가 국내 현대차 그룹에서 출시되면서 결국은 내연기관차 라인이 줄어들고 전기차 라인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생산 인력에 영향을 받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충격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폭스바겐의 파워데이에서도 내재화라든지 각형 배터리를 발표하면서 또 한 가지가 한 6,000명 정도를 생산 현장에서 감원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구조조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내에서 이 노사 양측이 민감하고 또 강성노조의 이미지가 큰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진행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향후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 대학에서도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교수들이 상당 부분 자동차 분야 연구하는 부분들은요, 엔진이라든지 변속기를 기반으로 하는 내연기관차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내연기관차 쪽은 미래에서 쇠퇴되는 학문이고 앞으로 없어지는 학문이다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요, 젊은 친구들이 이 지원을 안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존의 이 내연기관차 중심의 자동차 쪽은 상당히 좀 이 인기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도 수면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대학들도요, 학과 명칭이 많이 바뀌고 있죠. 전국에서 단일학과로 가장 많은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동차학과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미래자를 붙여서 미래자동차학과, 미래자동차학부, 미래자동차공학과 이런 명칭으로 바뀌고 있죠. 우리 대림대 같은 경우에도 작년 후반에 미래자동차학부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자동차라는 명칭도 몇 년이 있으면은요, 카비클 오토라는 영어 명칭이 사라지고 모빌리티라는 통합된 명칭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요, 모빌리티 융합과 또 미래 모빌리티과 이런 명칭의 학과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오면서 앞으로 직접 몸으로 와닿는 이런 사례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정비 쪽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죠. 이미 내연기관차도 내구성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고장난 차가 없을 정도고요. 또 엔진오일 같은 소모품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제작사에서 무상으로 이 쿠폰을 발급을 하면서
일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는 먹거리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나 눈이 와서 사고차가 많이 등장을 해서 일반 정비업소로 찾아오는 것을 기다릴 정도의 천수답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도 전국에 4만 5천 개의 정비업소가 상당히 위기감을 많이 노출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차 같은 경우 미래의 자동차죠. 기존의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완전히 틀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닥에 전용 플랫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요, 정비업소에서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 보닛을 열어보게 되면은 기존의 엔진오일 같은 건 아예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모품 교환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두 가지만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구멍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워시액 구멍만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에 따라서는 이 배터리 쪽 냉각하기 위한 냉각수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지만은 실제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일선 정비업소에서는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전기차 같은 고압선이 지나가는 배선이 틀린, 시스템이 틀린 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비를 못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격으로 바로 다가오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업종 전환이나 전환 교육을 통해서 미래의 인력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자율주행차도 다가오면서 물류라든지 탁송에 있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은 기존의 탁송 또 물류 쪽의 인원은 상당히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발렛 같은 경우에도 자동 풀 파킹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발렛 기능에 관련 일자리도 앞으로 없어지겠죠. 이런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 발생하는 일자리보다 없어지는 일자리가 많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가 득세를 하면서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생산 현장, 또 일선에서의 어떤 일자리 변화나 먹거리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산학 연관이 새로운 노력을 통해서 미래의 먹거리도 중요하지만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들, 또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능,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장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를 더 기대도 그렇지만은 또 고민도 많은 실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